나는 비엔티안에서 6년을 살았어. 독립하고 나서 쭉 거기서 일을 했지. 2년 전이었어. 동료가 가격이 너무 좋은 집이 있다고. 근처에 모델하우스가 생겼다고 했어. 점심시간에 잠깐 보러 가자고 했지. 나는 그냥 가볍게 따라갔어. 별 생각은 없었고 그냥 심심해서였던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 뭐에 홀린 듯 계약을 했어. 내 예산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조건이었고 그게 그땐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 그 동네는 아직 한참 공사 중이었고 당시엔 신도시 개발이 취소된다는 말까지 돌았어. 그래서 더 싸게 나온 것 같았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년쯤 지나서 그 집은 완공됐어. 그 사이 분할로 대금을 갚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가진 집이 된 거야. 주변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아. 너무 고요했지만 그냥 너무 좋았어. 내 이름으로 된 첫 집이니까. 수도에선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 살았어. 잠만 자는 공간이었고 딱히 집 같진 않았지. 가끔은 거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 이 집은 투룸이고 거실도 넓어. 마당과 이어지는 작은 테라스가 하나 있고 작은 마당도 있어. 창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바로 들어와. 그래서 옮기기로 했어. 직장은 잠시 쉬기로 했지. 이사 첫날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천천히 흘렀지. 그제야 좀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가진 공간, 내가 선택한 시간, 안도감 같은 게 있었어. 편안했고 낯설지 않았어. 밤엔 더 조용했어. 공사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 도시인데도 숲처럼 느껴졌거든. 가장 먼저 거실부터 정리했어. 라오 항구 쪽 가구 상가에서 작은 소파 하나랑 접이식 테이블을 사왔지. 벽엔 뭐라도 걸고 싶어서 시장 골목에서 나무 프레임 액자를 몇 개 샀어. 아직 비어있는 것도 있지만 언젠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안방에는 그동안 눈여겨봤던 침대를 들였어. 쿠션이 높고 가죽 헤드가 둥그렇게 말린 거. 비싸진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거든. 이불은 어릴 때 쓰던 색이랑 비슷한 걸 골랐어. 베이지색의 옅은 줄무늬. 그냥 익숙해서 보고 있으면 편안하거든. 냉장고는 큰 용량으로 샀어. 이제는 이사 걱정도 없으니까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고른 거였지. 에어컨도 그랬어. 적금까지 깨서 가장 최신 모델로 들였어.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구도 가전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 나의 집, 나의 공간이 주는 안도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했어. 그렇게 한 달 정도 보냈어. 가구 들이고 이것저것 꾸미다 보니 거의 다 정리된 게 그쯤이었어. 이제 다시 슬슬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직서를 내기로 했어. 내 집에서 살기로 했고 이 근처에서 일을 다시 찾아보자고 마음먹었거든.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했어. 딱히 이상한 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았지. 그런데 오후쯤 이상하게 거실이 서늘했어. 창문은 닫혀 있었고 햇빛도 그대로였는데 바닥 아래가 축축한 느낌이 들더라. 물을 흘렸나 싶었지만 컵도 화분도 멀쩡했어. 닦아내고 나서도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뭔가 공기 안쪽이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발바닥 끝에 젖은 흙 같은 감촉이 살짝 스쳤어. 공사가 조금 잘못됐나 싶었어. 우려가 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공기 순환기를 풀로 가동했지. 저녁이 되니 많이 좋아졌어. 그날 밤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 TV를 켜두고 누워있다가 잠이 오려던 참이었지. 그때였어. 테라스 쪽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 뭔가 무거운 물체가 낮게 떨어지는 느낌. 무심히 들을 수 없는 묘하게 둔탁한 소리였어. 새벽에 택배가 올 일도 없고 이웃도 거의 없는 동네인데 그 소리는 너무 가까웠어. 짧고 낮은 소리였어.
깨진 것도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 확인할 엄두는 안 났어. 그냥 임기척 없이 창문이랑 대문이 잘 잠겼는지만 조심히 확인했어. 문단속을 한 번 더 하고 불을 끄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 그러다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 날 테라스 앞에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어. 진흙이 묻은 맨발 한쪽뿐이었어. 근데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좀 이상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대문을 확인했어. 2번씩 잊지 않고 꼭. 새벽에 누군가 마당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 잠들기 전에도 한 번은 깨서 다시 확인했어. 현관불도 늘 켜두고 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소리도 발자국도 기척도 전혀. 그래서였을까? 그 기억은 조금씩 옅어졌어.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점심 테라스에 앉아있던 나는 옆집 쪽에서 뭔가를 봤어. 차량이 들어섰고 짐이 옮겨지고 있었어. 이삿짐처럼 보였지. 그 집은 내가 이사 온 날 처음으로 인사한 집이었어. 2~3번 마주쳤고 가볍게 말을 나눈 적도 있었지. 나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날 이후로 줄곧 조용했어. 그래서 더 이상했지. 갑자기 이사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 끝까지 걸어갔어. 그리고 담 너머로 그 사람에게 물었지.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던 손을 멈췄어.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 그 집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 말을 꺼내려다 멈춘 것처럼 보였어.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 사람은 다시 박스를 정리했지. 결국 대답은 듣지 못했어.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다시 잠들기 힘들었어. 그 말투, 그 표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그 침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은 정말로 텅 비었어. 바로 옆집이 비어서 그런지 왠지 마을이 더 조용하고 고요하게 느껴졌지.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 창문을 닫으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마당에서 아주 작게 코이 들린 것 같았어. 정확하진 않아.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흙 밟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누군가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마당 대문에 종을 달까 테라스 바닥에 가루를 뿌려볼까 고민했어. 흔적이 남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냥 테라스 앞에 얇게 마른 모래를 펼쳐뒀어. 발자국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 싶어서. 며칠 동안은 별일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문득 깨어났을 때 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 움직임은 없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도 문 쪽에 묘한 기척이 감돌았어.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숨죽이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예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방금까지 거기 있었고 내가 다가가면 다시 마주칠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었어. 창문을 조심스럽게 살짝 열어봤어. 그날따라 달빛이 선명해서 마당이 잘 보였어. 마른 모래 위엔 아무 자국도 없었는데 벽 쪽으로 모래를 뿌리지 않았던 담장 바로 아래 진흙 자국이 작게 번져 있었어. 그 위로 작은 발의 곡선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지. 맨발의 형상이었고 딱 한쪽뿐이었어.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어. 정확히 새벽 2시.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들렸어. 코이 잠결이 아니었어. 꿈도 아니었고 낮은 숨소리처럼 문 너머에서 들려왔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모래를 다시 뿌렸고 창문을 더 꽉 닫았고 현관에 부적 비슷한 걸 붙이기도 했어. 그런데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옆집이 갑자기 이사를 간 것도 마음에 걸리고 나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 혹시 이 동네 자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 그래서 검색어에 타 신도시 마당 발자국, 귀신 한쪽 발자국, 신도시 이사 같은 단어들을 계속 넣어봤어. 처음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오래된 사이트에서 누군가 쓴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어. 자신이 이사한 신축 단독주택 마당에서 밤마다 이상한 기척과 함께 한쪽 발자국만 계속 찍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 그 글 아래에는 댓글로 라오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달려 있었어. 밤에 마당에 발자국 하나만 찍히면 그건 피콩고이가 널 부르기 시작한 거야. 피콩고이는 라오스와 태국 북부에서 전해지는 귀신 이야기 속 존재야. 기형적인 다리를 가진 채 맨발로 정글을 떠돌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 한쪽 다리를 질질 끌기 때문에 발자국도 항상 하나씩만 남는다고 했지. 대부분은 정글 깊은 곳에 나타나지만 사람이 드물게 이사 들어오는 마을 외곽에서도 그 흔적이 목격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 전엔 웃으며 들었던 이야기였지. 아이들이 장난처럼 귀신 흉내 내며 부르던 이름. 피콩고이. 발끝을 끌며 코이, 코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했어.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모래 위 맨발도 낮은 소리도 그냥 착각이겠지 싶었지. 그런데 그 소리가 항상 정확히 같은 시간. 새벽 2시마다 들리는 거야. 창문을 닫고 모래를 뿌려도 그건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피콩고이에 대한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 코이, 코이.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 나를 부르고 있던 거였어. 피콩고이는 자신만의 소리로 사람을 불러낸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피콩고이를 만나면 그 사람은 그를 따라가게 된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간 사람은 혼을 빼앗기고 피콩고이를 따라간 기억도 잃은 채 돌아온다고 해. 그 뒤로는 사는 게 아니래. 그저 빈 껍데기처럼 산대. 그냥 수명만 채우듯 텅 빈 사람처럼.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매일 나를 불렀었는데. 혹시 나 어제 피콩고이를 따라갔다 온 건 아닐까? 정신이 좀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 근데 혹시 너도 산을 깎아 만든 도시에 사는 건 아니지?